안녕하세요, 웨이랜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네, 저번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을 시작을 할 건데요. 1편에서는 승모근 주사, 보톡스, 여러 가지 시술, 다이어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을 못 드린 여드름, 붓기, 다리알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얼굴형 관리는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락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다 달라요. 이것도 성형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술이나 마사지 정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주위에는 약손면과를 진짜 많이 가세요. 그리고 요즘 끌림에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약손면과를 데뷔 초 때 가봤는데 저는 그냥 너무 아팠던 기억? 약간 그거 하고 나서 붓는 게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그 약손면 갔을 때 연예인들 많이 만났어요. 배우분들 되게 많이 만났고 어쨌든 진짜 다 다양해서 아이돌들은 다 성형해요. 아이돌들은 다 시술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타고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돌 중에. 어쨌든 그런 시술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카메라가 마사지를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카메라에 자기가 이제 서보잖아. 나는 왼쪽이 이뻐. 나는 오른쪽이 이뻐. 나는 밑에서 찍어 예뻐. 나는 위에서 찍어 예뻐. 이렇게 다 알게 되면서 저는 이쪽 위주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러면 나 예쁜 모습만 나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데뷔하면 이뻐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저도 많이 들어서는 알아요. 지방분해, 보톡스, 알 빼는 수술 뭐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그거는 춤을 춰야 되니까 이건 너무 그런 거 정도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건 해봤어요. 빠빠빠 점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근육이 생겨요. 허벅지. 정말로 이렇게 그 말근육처럼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의 허벅지 근육이 조금만 힘줘도 이렇게 탁 부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근육이 한번 생기니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콤플렉스여가지고 물어봤어요. 놔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사를. 와, 근데 이것도 진짜 세상 아픔. 허벅지에다 하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바로는 아니고 서서히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은 아니고 두세 번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사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밤마다 마사지를 한두 시간씩 정말 열심히 해요. 이 손이 힘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날 생긴 근육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웠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전 손에 힘이 없고 마사지에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조금 따라하다가 말았는데 막 멍들 정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자기 관리 중에 하나지. 이제 가드름 진짜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가드름 등드름에 대한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이것도 예전에 제가 20살 초반에 제가 진짜 좋은 제품을 알았었어요. 알아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국내 배송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배송으로 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구매를 해서 써봤습니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오르비스 클리어 미스트. 오르비스 클리어 미스트입니다. 이거 가격도 10,000원 이하고요. 스프레이 미스트처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뿌려주면 되게 시원하고 이걸 뿌리면 약간 따끔따끔 하면서 좀 치료가 되는 느낌이 좀 진짜 바로 들어요. 다음날 조금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조금 합니다. 추천. 그거는 저도 진짜 활동 바쁠 때 여드름이 날 때는 그 여드름이 들어가는 그런 뭐라 그러지? 소염제, 오케이. 그런 소염제를 먹으면 조금 들어가요. 왜냐면 염증이기 때문에, 여드름도 하나의 염증이기 때문에 소염제를 약국에서 이제 뭐 여드름 약 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약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급하다, 막 당장 오늘 막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여기 코에 큰 게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촬영, 뭐 화보촬영인가 이랬는데 피부과를 가가지고 여드름 바로 들어가는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와, 그것도 진짜 아팠다. 그거를 맞으면 정말 신기하게 몇 시간 후에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튀어나온 거를 들어가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맞으신 분들은 그 부분이 파일 수 있다는 거. 뭐 사실 연예인분들이야 워낙 보여지는 직업이고 당장 막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굳이 뭐 안 그러시면 분들은 주사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끔 이제 연예인분들은 여드름 주사도 맞기도 한다. 헤어라인은 일단은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안 했지만 이런 데 있죠. 가끔 이렇게 좀 비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또 묶으면 이런 데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얀 거를 쉐딩 같은 거나 머리 색깔에 맞게 붓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요. 해볼까? 기다려봐봐.
지금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헤어라인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헤어 관련해서 또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할 때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진짜 모발 이식 수술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에요. 많은 정말 우리 유명한 정말 배우분들 막 많이 오셨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여자분들은 여기에 이런 데가 이제 묶을 때 올백머리 할 때 조금 까진 분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사실 연예인이라고 피부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아이돌은 뽀샤시하게 해주는 효과를 조금 넣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또 샵에서 생얼을 많이 보잖아요, 아이돌들의. 와, 저분은 진짜 화면에서 피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 좀 여드름 되게 많으시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고, 다 다른데 저는 모공 막 블랙헤드 많으신 분들 많이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걸 막 다 짰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공이 더 늘어나거든요. 짜지 마시고 팩 같은 걸로 관리를 해준다거나 잘 씻어야 돼요. 코를 엄청 열심히 씻어야 돼요. 그 또 활동하면서 알게 된 게, 저는 오일 리무버를 썼었거든요. 저한테 오일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터 리무버로 바꿨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피부에 좀 자극이 덜 되면서 체온도 잘 되는지 다음에 기회 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기는 이것도 정말 다 아이돌들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해주는 멤버도 있고, 뭐 이런 기구 같은 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얼굴 근육 막 이렇게 막 아이웨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푸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이돌들이 붓기가 조금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사람들처럼 한두 시간 전에 딱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그 얼굴이 아니라 8시에 스케줄이 있다면 보통 뭐 이동 시간 1시간 정도 빼면 샵에서 2-3시간 시간을 보내요. 특히나 그룹 멤버가 4-5명 이상이 되는 그룹은 3시간 이상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샵에서 헤어도 받고 이제 메이크업도 받는데, 메이크업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위로 보세요, 아래 보세요, 옆으로 보세요 엄청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얼굴 근육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연예인들 만나니까 인사해야 되죠. 또 막 얘기하죠. 그 3시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팬들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아침 일찍 스케줄인데 왜 이렇게 붓기가 빠져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들은 새벽 스케줄이어도 그 스케줄 전 적어도 3-4시간, 2-3시간 전에는 깨어있기 때문에 붓기가 쏙 빠져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같은 데는 처음에는 같이 단체로 가요. 협찬 사진도 찍어야 되고, 처음에는 인사도 드릴 겸 단체로 갔다가 나중에는 뭐 2-3명씩 묶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개개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체로 막 4-5명 이상이 이렇게 우르르 가면은 거기 병원도 원래 일반 손님도 있고 그럴 텐데 일손이 거기서 좀 부족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따로따로 다녔던 것 같고요. 피부과에서도 그거를 더 좋아하세요. 멤버들도 각자 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거는 다 아이돌 뭐 멤버나 그런 병원 사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큰 회사 같은 경우나 성형외과 쪽에 지인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이 돼가지고 서로 도와주거나 암암리 그렇게 좀 시술이나 성형 같은 걸 받는 경우도 있죠. 기본적으로 성형이나 시술 이런 개인 정보는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알려지면 안 돼요. 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연예인이라고 알려줘야 하고 뭐 일반인이라고 안 알려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안 알려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뭐 입구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도 VIPC 이런 게 따로 있거든요. 웬만한 성형외과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던가 입구가 조금 따로 있다던가 후문이 따로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많이 알려지신 분들은 그런 병원을 선호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신경 안 쓰고 그냥 갔었어요. 어차피 별로 못 알아보기도 했고 알아봤는지 안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부까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형시술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예계 쪽에서 있었었고 지인들도 카메라에 비춰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남들이 다 한다고 여러분들이 꼭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매력이 다르잖아요. 꼭 남들하고 똑같아지면 자기의 매력을 잃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그냥 뭐 듣는 거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제가 또 빠뜨린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